안녕하세요. 사커 클라스입니다. 다폴더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스포츠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고 3월 23일에는 카자흐스탄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벨기에는 2025년 3월 25일 기준으로 첫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성적을 기록하며 강한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열린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는 4대 0 승리를 거두었고 3월 23일에는 슬로바키아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해당 아자르와 로메루, 루카쿠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벨기에는 최근 경기력과 선수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북마케도니아는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려 반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벨기에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어매치에서 안정된 수비력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선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은 상태로 홈 경기라는 점에서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팀 전반적으로 피지컬과 활동량을 앞세운 중원 장악력이 강점이며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이번 경기가 예선 첫 경기만큼 경기 감각이나 조직력에서 일부 실험적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UEFA 네이션스리그와 유로 예선 등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높은 성적을 올려온 전통 강호답게 전반적인 전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특히 후방에서의 빌드업과 전방 압박은 여전히 유럽 상위권 수준이며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팀의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의 초반 기세와 이탈리아의 노련함이 맞붙는 접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노르웨이의 활동량과 홈 분위기를 앞세운 공세가 이어지겠지만 이탈리아는 점차 중원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득점력 면에서는 양팀 모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웨일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열린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었고 3월 23일에는 카자흐스탄을 3대 1로 이겼습니다. 웨일스는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진에서는 다니엘 제임스와 해리 윌슨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텐슈타인은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열린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에서는 0대 3으로 패배하였고 3월 23일에는 벨기에를 0대 2로 이겼습니다. 리텐슈타인은 원정 경기에서의 약점이 드러나며 웨일스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웨일스는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리텐슈타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텐슈타인은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웨일스의 강한 공격진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중거리 슈팅,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을 무기로 유럽 중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어매치 성적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특히 홈에서는 실점이 적고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두 경기 모두 실점 없이 승리를 챙기며 수비적인 안정감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체코에 비해 유럽 내 위상은 낮지만 최근 어매치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인 국가입니다. 이전보다 안정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 전개가 강화됐으며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특히 이번 예선 두 경기에서는 전후반을 잘 나누며 체력 분배와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고 체코와의 맞대결에서도 밀집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체코가 점유율을 가져가고 주도권을 쥐는 가운데 몬테네그로는 수비 후 역습으로 응수할 전망입니다. 체코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몬테네그로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상대의 공간을 차단하고 속공으로 한 방을 노릴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전통적으로 유럽 내 약체로 분류되지만 최근 몇 년간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첫 경기에서 패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끈질긴 수비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견고한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상대에게 기회를 많이 허용하지 않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최근 어매치에서도
수비에 치중한 현실적인 전술을 유지하며 실점 억제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공격적인 색채가 강한 팀으로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기반으로 한 전술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난 UEFA 네이션스 리그와 유로 예선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력을 유지하며 중하위권 국가들을 상대로는 꾸준히 승점을 쌓아왔습니다. 최근 어매치에서도 골 결정력은 좋았으나 수비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며 안정감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첫 득점이 어느 팀에 돌아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비가 강한 에스토니아와 공격에 강점을 보이는 이스라엘 간의 대조적인 스타일이 부딪히는 경기로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흐름 속에 한두 번의 결정적 장면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브롤터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열린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는 1대3으로 패배하였고 3월 25일에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0대4로 패하며 수비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진의 득점력 부족과 수비 조직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열린 프랑스와의 UEFA 네이션스 리그 1차전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두었고 3월 23일 2차전에서는 0대2로 패배하였으나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4로 패배하며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안테 부디미르와 이반 페리시치가 활약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크로아티아는 최근 경기력과 선수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브롤터는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5승 5무 4패를 기록하며 6위에 올라 있으며 본선 직행권과 플레이오프권 경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매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 템포 조절 능력과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대부분의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실점이 줄었고 중원에서의 연결 능력도 개선되며 전체적인 조직력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반면 페루는 남미 예선에서 고전 중입니다. 2승 3무 8패라는 성적은 현실적으로 본선 진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며 최근 어매치 성적도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경기당 득점력이 떨어지는 데다 수비 집중력에서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강팀 상대로는 물론 중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창의성 부족과 결정력 부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승점 확보를 통해 상위권 추격을 계속하려 할 것이며 페루는 남은 예선 경기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전력과 분위기를 고려할 때 콜롬비아의 우세한 승리가 예측됩니다.